미국이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심상치 않습니다. 미국의 상업용 부동산 이제 침체 이후에 벌어질 일이 뭡니까? 미국의 정시 대붕괴입니다. 지금 미국이 기준금리를 언제 인하하냐? 미국 기준금리를 3번 인하하냐? 2번 인하하냐? 1번 인하하냐? 횟수로 되게 말이 많습니다. 근데 결론부터 말씀드리면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는 그 결정을 한다. 그리고 실제로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린다. 이게 어떤 상황입니까? 재앙입니다. 재앙. 미국은 실업률하고 기준금리하고 연관이 되어 있는데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릴 정도로 실업률이 치솟아서 감당이 안 된다라는 것. 미국의 경제 상황이 너무 안 좋아서 물가를 잡는 목표를 가지고 있는 미 연준에서 물가보다 더 금리 낮추는 걸 우선해야겠다라는 결정을 한다라는 건 미국의 경제 상황이 매우 우려스럽다라는 걸 증명하는 하나의 지표입니다. 미 연준의 파월이라고 하는 의장은 매우 보수적인 사람입니다. 그는 경제 상황이 다 벌어지고 난 이후에 최종 확인할 거 다 확인하고 난 이후에 그에 따른 후속 조치로 결정을 합니다. 매우 보수적인 인물이죠. 학자입니다. 학자. 그러니까 기준금리를 내리는 결정을 했다. 미국에 매우 암울하고 우울한 상황이 벌어졌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한국의 언론들은 미국이 기준금리 내리면 그 이후로 한국도 같이 기준금리 내리고 지금의 중금리가 아니라 저금리 상태로 바뀔 거기 때문에 영끌한 사람들, 비투한 사람들 조금만 버텨라, 괜찮다, 좀 지나면 다시 저금리로 돌아간다. 그러니 네가 선택하는 것들이 틀리지 않았다. 좀 지난 다음에 금리 다시 내려가니까 투기해라, 비투해라 라고 지금 떠들어대고 있는데 그 얘기가 뭡니까? 가짜죠. 개수작들인 거죠. 개수작. 한국의 언론들은 상당수가 다 거짓말만 하는 양아치들입니다. 그들이 하는 말을 안 듣는 게 제일 좋을 것 같습니다. 나라가 사시는 곳이 대한민국이다. 그렇기 때문에 절대로 믿지 마라. 다시 미국의 기준금리 얘기로 돌아가서 미국의 기준금리를 내린다. 그러고 난 이후에 금리를 또 여러 차례 내리겠죠. 그런 결정들이 미국에 어떤 상황을 불러오겠습니까? 미국의 정시 대폭락입니다. 미국의 정시 대폭락. 그게 뭐냐? 미국은 지난 미 연준이라고 하는 것이 기준금리를 5차례인가 6차례인가 내렸습니다. 미국이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어김없이 경제 쇼크가 미국에 왔습니다. 미 연준은 기준금리를 급등시켜서 또 미국의 그 무리한 이제 여러 가지 사항들을 정리하고 또 금리를 또 왕창 내려서 못 버티는 사람들을 또 떨어뜨리게 나가게 하고 그런 금리를 급등시키고 급락시키고 난 이후에 미국 경제가 그걸 감당 못 해가지고 미국의 일시적인 경제 쇼크가 오고 정시 하락이 대거 벌어졌습니다. 그리고 난 이후에 미국 기준금리를 내리고 난 이후에 6개월에서 12개월 안에 미국의 정시에 쇼크가 왔다. 이게 지난 기준금리 6차례 내린 이후에 대부분 다 벌어졌던 일입니다. 그리고 미국의 정시가 쇼크를 맞고 난 이후에 또 그 이후로 6개월에서 1년 뒤에 한국의 쇼크가 또 그대로 전이됐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이걸 추정해 보건대 2024년 말 2025년 초에 기준금리 인하가 있다. 미국에. 그러면 대략 2025년 말쯤에 미국에 경제 쇼크가 온다라고 보면 맞습니다. 빠르면 2025년 상반기 끝나고 난 직후 하반기 2025년 하반기 7월에서 12월 안에 미국에 경제 쇼크가 온다라고 보면 맞고 그 이후로 6개월에서 12개월이니까 미국이 7월에서 12월이니까 2025년 한국은요 2026년 1월부터 6월까지이겠죠. 빠르면 2026년 초, 늦어도 2026년 말까지. 그냥 결국 한국의 경제 쇼크가 오는 시기는 언제다? 2026년이다. 물론 제가 말하는 시기가 정확하게 맞아 떨어지지는 않을 겁니다. 근데 대체로 지난 미 연준의 6차례 기준금리 인하 이후에 벌어진 일을 추정해 볼 때 과거의 역사를 살펴볼 때 앞으로 벌어질 일을 예측하는 거죠. 미 연준이 그러한 것들을 벌이고 난 이후에 일어났던 일들을 보고 한국에 닥칠 사항들을 추정하는 겁니다. 결국 한국은 그 쓰나미를, 그 충격을 피해갈 수 없다라는 겁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이 지금 뒤흔들리고 있습니다. 미국 상업용 부동산에 대거 투자한 한국의 금융권들도 그로 인한 충격을 받을 것이고 그로 인한 충격을 받으면요 결국은 어딘가에서부터 손실을 메꿔야 되는데 그 손실을 메꾸는 게 무슨 짓입니까? 무슨 행동이겠습니까? 이미 대출한 사람들에게 가상금리 부과해가지고 그들에게 돈을 더 뜨는 겁니다.
그거 말고는 없을 겁니다. 결국 일어날 일은 일어났고 누군가는 대가를 치러야 된다는 겁니다. 금융권들이 싸질러 놓은 똥을 이제 대출자들에게 다 떠넘긴다라고 보면 거의 맞습니다. 그리고 그것조차도 안 되는 이들은 대거 붕괴되겠죠. 그래서 그런 얘기가 나옵니다. 저축은행이 대거 부도가 날 거다. 그리고 단위농협, 수협, 축협이 무너질 거다. 정부사 간판이 바뀔 거다. 제일금융권들이 휘청거리면서 제일금융권들이 가상금리 왕창 올려서 대출자들에게 부담을 엄청 씌울 거다. 이러한 얘기들이 이제 점점 이제 확산되고 실제 현실화되면요. 그러면 이제 정시 폭락하는 거죠. 아마 추정컨대 그때쯤 되면 그런 일이 벌어지거나 이것쯤 되면 한국 정시에서 금융주들 대거 사모으는 것도 나름의 방법이 될 수 있을 것 같습니다. 왜겠습니까? 그때가 되면은 금융주들이 배당도 되게 적게 해주고 주가도 되게 낮은 상태여서 아마 충당금 적립하느라고 되게 좋은 상황이 못 되는 거죠. 그렇지만 그럴 때 주가가 낮을 때 사놓으면 그 이후로 한 2, 3년 뒤에 다시 또 배당을 재개해 준다라고 할 때 꽤나 짭짤할 것 같다는 생각을 해봅니다. 예를 들어서 제비금융주다 배당 금액을 한 830원 해주는데 지금 주가가 한 13,000원, 14,000원쯤 된다. 근데 제비금융이 충당금 적립이나 아니면 여러 가지 뭐 상업용 부동산 투자 이런 것들 때문에 주가가 급락한다. 한 6,000원 된다. 그러면 저 담아야죠. 6,000원, 7,000원 되면 저 담아야죠. 7,000원만 돼도 835원이면 얼마입니까? 배당 수익률이 얼마입니까? 10몇% 되겠죠. 그럼 대박이다, 감사합니다 하고 낼름 저 담아야죠. 이제 그런 일들이 이제 앞으로 벌어지겠죠. KTNG 담배인상공사 한 5천 몇백원 배당해주고 주가가 85,000원에서 9만원인데 KTNG가 6만원 되거나 5만 5천원 되면요 무조건 사야죠. 왜냐? 거의 배당률이 10% 가까이 되니까. 그리고 향후에 또 수익이 또 더 올라갈 수 있는 가능성이 크니까 말씀드리는 겁니다. 뭐 그런 식으로 나중을 대비하고 준비하면 꽤나 괜찮을 것 같다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앞으로 벌어질 일들을 잘 생각하고 잘 따져보고 움직여야 될 것 같습니다. 그렇게 하면 우리의 삶이 괜찮아질 거다라고 봅니다. 앞으로 우리가 어떻게 살아가게 될지, 우리에게 어떤 삶이 펼쳐질지는 두고 보고 지켜보면 알게 될 것 같습니다. 결국 살아간 인생이 크게 다르지 않더라. 과거에 벌어졌던 일이 이래도 또 벌어지더라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우리가 어떤 삶을 살아야 될지, 어떻게 미래를 대비해야 될지는 다 과거를 통해서 알게 되는 것 같습니다. 그래서 역사를 공부해야 된다고 얘기하는 것 같습니다. 미연준이 금리 인하를 했던 지난 6차례 그때 일어났던 일들을 통해서 우리는 미래를 충분히 예측할 수 있고 또 대응하고 대비할 수 있는 것 같습니다. 아무쪼록 우리나 우리의 삶이 안전하고 잘 대비될 수 있기를 바랄 뿐입니다. 이상입니다.